이 시간에는 2025년 가톨릭대 수리논술에 대해서 변경사항이라든가 아니면 또 출제 경향 이러한 것들 학교에서 발표한 논술 가이드북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그냥 중요한 내용들만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 어느 단원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다는 요 다음 시리즈 올해 실시한 모의 논술 그 다음에 작년에 봤던 실제 논술 기출 이러한 문제들 가지고 해설 강의가 이제 올라갈 거거든요. 올라가면 그때 실제로 문제들을 가지고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저희 분석한 데이터로는 이 강의들을 보니까 학생들이 한 70%, 그 다음에 학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께서 한 30% 보시는 것 같아서 그냥 이 강의에서는 일단 어떤 단원에 어떤 문제가 나왔어라고 하는 조금 이렇게 디테일한 내용들은 문제 해설 강의 시간에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가시죠? 자, 그러면 가톨릭대 수리논술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가톨릭대는 논술 가이드북 첫 페이지에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그냥 스스로 우리 학교 논술은 착한 논술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착한 논술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수능 준비를 착실하게 하면 별도의 논술 과정을 준비하지 않고도 고득점을 받을 수 있어. 이런 의미에서 이제 착한 논술이라고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러면 과연 수능 준비만 가지고서 논술이 될 것이냐? 뭐 이건 또 그냥 각각 개인차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논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일단 가볍게 작년과 비교해서 변경사항들 있나 없나 확인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들만 탁탁 짚어드리는 걸로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요게 작년, 요게 올해 이제 입시가 되겠고요. 일단 바뀐 걸로 얘기한다면 첫 번째, 작년에는 논술 70, 교과 30%였어요. 그런데 올해는 논술 80, 교과 20%입니다. 일단 어찌되었건 논술의 비중이 더 커지고 그 다음에 교과의 비중은 줄었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요 앞 시리즈가 뭐였죠? 1부, 2부에 걸쳐서 2025 수리논술 알아보기 이런 강의가 올라가 있거든요. 거기서 얘기했지만 거의 모든 학교들의 수리논술에서는 내신은 즉 바꿔 말하면 교과는 그렇게 당락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물론 9등급 학생이라면 문제가 좀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6등급까지는 거의 사실은 논술로 결정이 나는 거지 내가 내신이 나빠서 이런 거는 사실 그냥 변명에 지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보시면 이것도 논술 80이라고 돼 있는데 학교에서 발표한 논술 가이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논술은 시험을 못 보면 빵점부터 시작해요. 반면에 교과는요. 전 과목이 다 1등급이에요. 전 과목이 1등급이면 20점이죠. 그 다음에 전 과목이 다 9등급이에요. 전 과목이 다 9등급이면 14점입니다. 눈으로 봤을 땐 마치 빵점부터 20점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14점부터 20점까지 6점 차이밖에 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전 과목이 9등급인 학생도 찾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가톨릭 때도 다른 대학과 마찬가지로 교과의 영향은 거의 미비하다. 그래서 일단 뭐 너무 디테일한 건 쓰지 않겠지만 가톨릭 대학 같은 경우는 1등급부터 시작해서 7등급까지 100점부터 시작해서 점수를 깎아 나가는데 몇 점씩 깎냐면 0.5점씩 깎아요. 그러니까 7등급까지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8등급과 9등급은 조금 불이익이 있어요. 그러니까 7등급 안에 든 학생들은 일단 내신은 그냥 어찌되었건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내신 반영도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그 다음에 한국사까지 그 다음에 모든 과목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동안 6학기 동안 그냥 각 교과별로 잘 본 과목들 위주로 해서 10과목 10과목을 가지고 이걸 하니까 훨씬 여러분들이 그냥 평균 낸 것보다 높은 점수로 환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다. 두 번째, 의예, 그 다음에 간호학과, 가톨릭에서 아주 유명한 과들이잖아요. 여기도 보시면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사회. 그 다음에 차이점은 뭐예요? 요 인기 있는 학과 세 개는 어찌되었건 교과를 반영할 때 위에 일반 자연 계열에서는 그냥 어떻게 했었죠? 네, 상위 10과목을 반영했지만 여기서는 전 과목을 반영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를 일단 잘 비교해 두시고요. 그 다음 모집인원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작년과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잠깐 보시면 작년의 경쟁률이 약 62대 1이었어요. 그래서 저 경쟁률을 보면 와 장난 아니다. 한 명 뽑는데 62명이 온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또 이것도 역시 잘 들여다보면 인기학과 3개를 제외하면 나머지 자연계 일반의 평균적인 경쟁률은 20대 1에서 이 정도 수준입니다. 20대 1에서 그냥 25대 1 정도의 수준이에요.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 물론 다른 대학의 논술에 비해서 경쟁률이 좀 낮죠. 그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가톨릭 대학의 자연 일반 계열은 수능 전에 10월 달에 보잖아요. 자연 계열하고 간호학과 요 두 개는 10월 6일 날, 올해 10월 6일 날 보거든요. 수능 전에 보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혹시 수능에서 점수가 잘 나오면 어떡하지?
수시 체포되는 거 아니야? 이러한 또 걱정도 하기도 하고 해서 사실은 다른 대학에 비해서 수능 전에 보는 학교들은 경쟁률이 낮습니다. 낮아서 그런 거 감안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평균을 냈을 때 62대 1이 나왔다는 건 인기 있는 약학, 의예, 간호학과 얘네들의 경쟁률이 살벌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약학은 작년 같은 경우에 288대 1이었어요. 이게 평균 내는 과정에서 이렇게 올라가 버리는 게 있죠. 그러니까 자연계열은 그냥 보통 그냥 한 25대 1 정도 되는데 얘가 288대 1이었고요. 그 다음 의예과가 227대 1이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일단 경쟁률은 조금 거품이 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설명해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날짜는 여러분들이 직접 다 확인하셔야 돼요. 의예과하고 약학과는 수능 끝나고 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공대라든가 이과대학, 그 다음에 또 간호학과는 수능 전에 보고요. 이렇게 일단 다르다는 거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최저는 일단 자연계 일반 계열은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세계학과, 이 세계학과는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최저가 있고요. 여기서 일단 약학 볼까요? 삼합 5죠. 삼합 5고요. 여기 보시면 국어, 수학, 영어, 과탐 한 과목입니다. 아, 과탐 한 과목이구나. 그 다음에 의예는요. 삼합 4죠. 삼합 4고요. 국어, 수학, 영어, 과탐 두 과목이죠. 약학은 한 과목이고요. 그 다음에 의예는 두 과목이에요. 그럼 두 과목이라는 건 무슨 얘기죠? 두 과목 평균을 내겠다는 뜻입니다. 두 과목 평균을 낼 거고요. 그 다음에 저 두 과목은 이런 거 안 돼요. 물리 1, 물리 2 이렇게 같은 과목으로 1, 2를 선택하는 건 두 과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리, 화학 이런 식으로 다른 과목을 시험을 응시하고 그 다음에 그걸로 평균을 낸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간호학과는 삼합 7입니다. 여기 국어, 수학, 영어, 탐구죠. 약학은 과탐이었죠. 그 다음에 간호학과는 그냥 탐구입니다. 따라서 사탐도 가능하고요. 과탐도 가능합니다. 그냥 한 과목. 본 것 중에서 잘 본 거 한 과목. 내 말 이해 가실까요? 오케이. 그런 것들을 모아서 삼합치를 만들면 된다. 이 정도 일단 이해하시면 수능 최저는 된 것 같고. 그 다음, 출제 범위가 중요해요. 가톨릭 대학에 수능 전에 봄에도 불구하고서 많은 수험생들한테 인기 있는 대학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리고 정말 착한 논술이었고요. 근데 올해 바뀐 게 있어요.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돼 있죠? 작년까지는 고등수학, 1학년 수학이죠. 그 다음에 수학원, 수학2 이렇게 세 과목을 받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미적분이 다시 추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시험 범위가 늘어난 거죠. 미적분이 상대적으로 얘가 까다롭게 느껴지죠. 하지만 이게 또 양날의 검인 거예요. 즉 좋은 점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수학, 수학원, 수학2 이렇게 세 개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힘들어했던 게 사실은 고등수학, 1학년 수학이거든요. 1학년 수학이 수능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디테일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많이 잊어버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적분이 추가되면서 상대적으로 미적분 쪽으로 비중이 넘어가고요. 그럼 이제 고등수학 쪽은 그냥 문제 풀면서 간간히 섞여드는 그 정도 수준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전통적으로 수학2,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수능 준비하면서 알고 있는 수투, 수투에서 미분과 적분 쪽에서 그래프 추론, 정적분의 활용, 그 다음에 도함수의 활용, 전형적인 수능 주제잖아요. 그 주제들로 해서 한 70% 정도 가톨릭대의 기출문제를 보시면 이 수투가 거의 한 70% 지금까지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 미적분이 들어가고요. 올해 모의논술 해설 강의 올려드리겠지만 가톨릭대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교에서 모의논술은 굉장히 중요한 자료예요. 그리고 또 푸셔야 합니다. 그냥 가볍게 한번 보고서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학교마다 모의논술과 실제 논술이 싱크로율이 높은 학교도 있고 낮은 학교들도 있어요. 그런데 가톨릭대는 높은 학교입니다. 높은 학교니까 올해 모의논술 문제 잘 보시고 그다음에 선생님이 올리는 해설 강의도 시간 되시면 보시고 그렇게 해서 잘 분석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보시면 자연, 그 다음에 뭐 공학, 그 다음에 약학, 간호 해서 요 의예과를 제외하고는 대문항이 3개 출제됩니다. 물론 대문항 밑에 소문항이 뭐 한 2개씩 붙어요. 대문항 하나에 소문항이 2개씩 붙는데 소문항이 붙을 때 또 우리의 고민은 뭐냐면 이 문항과 문항 사이에 연계성이 있을까? 흔히 말하는 이게 앞에 걸 이용해서 뒤에 걸 푸는 건가? 이걸 우리가 연계성이라고 얘기한다면 가톨릭대 같은 경우는 그 연계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독립적인 소문항들이 출제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얘기하면 조금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출문제 가지고 우리가 공부할 때 얘기를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의예과는 한 문제를 더 봅니다. 한 문제를 더 보고요. 그 다음에 시험 시간은 90분이고 그 다음에 의예과는 한 문제를 더 보기 때문에 100분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약학하고요. 의예 이렇게 시험지가 같아요.
그다음 자연공학하고 간호학과 이렇게 시험지가 같습니다. 왜 그렇죠? A. 자연공학하고 간호학과는 수능 전에 보잖아요. 같은 시험지로 봐요. 그다음 약학하고 의예는 수능 끝나고 보잖아요. 같은 시험지로 봐요. 단 의예과는 한 문제가 더 있죠. 네 문항을 보기 때문에 한 문제가 더 있다. 그러면 수능 전에 보는 자연계열 문제와 그 다음에 수능 끝난 다음에 보는 의예과 문제는 문제의 난이도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당연하겠죠. 사실 당연한 얘기고요. 해서 카톨릭대에서 착한 논술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수능 전에 보는 자연계 일반 그리고 간호학과 그 문제가 착한 논술에 해당하는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아까 선생님이 앞 페이지에서도 한번 설명해 드렸죠. 무엇보다도 일단 올해 실시하는 모의 논술 문제 그리고 작년 기출 문제. 올해 모의 논술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시험 범위가 변동이 있잖아요. 미적분이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잘 파악하시고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오는지 파악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써놨지만 지금까지 가톨릭 때는 거의 대부분 수능 4점짜리 중에서 킬러나 중킬러 문제 빼고 언어 순서로 얘기하면 10번, 11번, 12번, 한 13 정도까지 그 정도 수준의 문제들입니다. 그 정도 수준의 문제를 이거 할 만한데? 라고 생각하시면은 오케이. 도전해 볼 만한 그 정도의 난이도가 될 것 같고요. 여기 써놨지만 수능을 착실하게 준비하면서 이게 바로 그냥 논술 준비가 되는 그러한 학교 중에 하나다. 그래서 아까도 첫 페이지에 얘기했지만 착한 논술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수투 위주로 출제된다고 얘기했죠. 지금까지 거의 한 기출문제 70%는 수학2에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 3차 함수와 4차 함수의 여러 가지 조건을 통한 그래프의 추론 그리고 그 추론을 통해서 식을 세우고 거기서 다시 또 우리가 미분과 적분을 적용하고 이러한 우리가 많이 했던 과정들, 그 과정들이 지금까지 기출문제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고등수학, 1학년 수학에서는 2차 방정식은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근과계수와 판별식. 여러분들 다들 이 정도는 머릿속에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다음 도형의 방정식. 도형의 방정식 사실은 미적분을 출제하는 거의 모든 학교들에서 같이 연계돼서 낼 수밖에 없는 거기도 하거든요. 원이나 직선 가지고 상황을 만들고 그 상황을 우리가 해석해서 식을 세우고 세운 식을 우리가 미분이나 적분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뽑고 이게 보통 그냥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잖아요. 해서 적어도 원의 방정식, 그다음에 직선의 방정식의 기본적인 내용들은 알고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 1학년 2학기 맨 마지막 단위 경우의 수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뭘 배우죠? 경우의 수에서 합의 법칙, 고배 법칙, 그 다음에 순열, 조합 이걸 배우는데 여기를 깊게 공부해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딱 교과서 수준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교과서 수준으로 정리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진짜로 교과서를 그냥 한번 푸세요. 그게 사실 제일 좋아요. 이게 어떤 게 나올까? 이거는 그냥 틀리고 나머지를 다 맞추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는 어느 대학의 논술도 합격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교과서를 한 번 정도 보셔야 되고요. 아니면 센수학을 기준으로 한다면 센수학에서 대표 유형 문제들만 센수학의 대표 유형 문제들만 한번 가볍게 그냥 이렇게 싹 정리를 해 놓으시면 시험 볼 때 훨씬 편안한 마음으로 응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 일단 정리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특이하게 가끔씩 1학년 1학기 때 배웠던 복소수 가물가물하죠. 할례 복소수, 필수부, 허수부, 오케이. 자, 복소수가 출제된 적이 있어요. 있는데 그냥 선생님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간이 남는다면 복소수까지 보시면 되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수능 준비하면서 논술에 어떤 논술을 한 과목 쓰는 친구라면 모르겠지만 6논술을 쓰는 친구가 해야 될 게 너무나 많은 상태에서 이것까지 정리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싶고요. 글쎄요. 제가 섣불리 말하지 못하겠지만 저 같으면 이 정도 내용들만 그냥 교과서로 빠른 속도로 한번 여름방학 때 한번 확인을 할 것 같습니다. 이해 가실까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가톨릭 대학교는 좋은 학교죠. 좋은 학교인데 학교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머릿속에 있는 레벨이 있잖아요. 그 레벨에 비해서 응시하는 친구들의 수준이 조금 높은 편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가톨릭대를 상향으로 지원하는 친구보다는 가톨릭대를 하나의 그냥 안전판, 하향 지원을 통한 안전판 역할을 하는 대학이라고 보이거든요. 지금까지 선생님이 오프라인에서 가르쳤던 학생들의 이렇게 입결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대부분 그렇게 일단 준비를 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학생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능 기준으로 해서 평가원 기준으로 해서 일단 3등급이 나오면 일단 충분히 응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등급 초반까지, 4등급 초반까지는 일단 응시했을 때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학교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나머지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은 문제 해설 강의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알겠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